안녕하세요. 대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영어 때문에 트라우마를 느꼈던 부분을 좀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러다 한 방에 이 트라우마를 극복했던 부분을 말하기 직전에 제가 영상을 끊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때까지 제 상황을 다시 좀 얘기해보면 이제 호주 워홀은 가보자고 어느 정도 마음은 먹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었으니까 저에게 최소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시간은 좀 주자고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돈을 좀 벌면서 영어 공부를 천천히 어떻게든 시작해보자고 대충 마음을 다잡은 상태였어요. 이런 다음에는 그냥 제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뭐랄까 좀 힘을 북돋아주는 책들을 읽으면서 다시 좀 이렇게 긍정의 기운을 좀 느껴보려고 노력했었죠. 영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까지 저는 영어에 대한 굉장한 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잖아요.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러나 이제 자기계발서 중에 영어를 배워야 한다 라는 부분도 좀 많이 참고하면서 읽기도 했었어요. 다시 영어에 대한 인식을 저 스스로가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이런 과정 중에 읽었던 책이 바로 김민식 작가의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이 제가 영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놨던 책이었는데요. 그런데 좀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식을 바꿀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잠깐 좀 딴 얘기긴 한데, 책은 제가 느끼기에 사람의 인식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영화, 음악, 뭐 좀 기타 등등에 대해서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제 생각에 그 정보를 접하는 것과 사고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가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책을 읽음으로써 사고하는 나를 발견하는 행위가 저는 독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을 통해 제가 느꼈던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글쎄요. 저는 그때부터 처음으로 영어가 뭔가 약간 좀 만만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었어요. 뭔가 약간 내가 그동안 이 영어한테 쫄아 있었네? 하는 생각? 그런 게 제가 좀 느껴졌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영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무슨 기똥차게 잘해서 그걸 굳이 밥벌이의 수단으로 사무려 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안 해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데 해도 나쁠 건 없잖아요. 그 마인드를 그 책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제가 접하게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영어를 대할 때 막 되게 치열하게 배워왔고 그랬잖아요. 막 영어 점수에 목 매달고 승진 시험에도 영어를 봐야 하고 못하면 괜히 좀 쭈구리처럼 있어야 하고 할 거면 잘해야 하고 하는 그런 선입견 또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벗어 던지라는 얘기죠. 어차피 그거 좀 잘해봤자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놈들이 세상에 쓰고 빠졌는데 더 이상 내가 최선을 다해 잘해봤자 어차피 최고라는 말이 지금 시대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를 향해 달리기보단 그냥 영어 자체를 좀 재미있어야 하고 즐기는 뭔가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이었죠. 이 과정이 저에게는 좀 당시에 되게 근데 신선한 관점으로 다가왔었어요. 우리에게는 뭐만 하면 맨날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 그런 문화? 아니면 약간 그런 강박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영어 못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데 영어를 배우게 되면 그 인생이 그냥 조금 더 약간은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 너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느낌으로 읽히니까 뭐랄까 오히려 그 지점이 저에게는 약간 트라우마를 한 번에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트리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빡세게 하라고 했다면 아마 저는 무조건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이 책에서 추천하는 책을 또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바로 서점에서 구입하는 행위까지 마치게 되죠. 그리고 아마 다음날부터였던가? 저는 이제 회화책 문장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제 근데 사담인데, 서점에서 제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를 봤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그 책은 서점에서 제가 완독을 해버리고, 그 책에서 추천하는 책은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약간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죄송한데 지금도 안 사고 있습니다. 김민식 작가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때 당시에 제가 그 회화책의 문장을 외우려 했던 이유는 꼭 책에서 추천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한 행위가 당시 현재의 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때 저는 호주도 호주지만 어쨌든 그 비용도 같이 좀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엄마한테 적지 않은 대출금도 같이 갚아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좀 동시에 할 수 있나? 라는 좀 뭔가 그런 회의감 같은 게 들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엄마한테 70만 원을 주면서 내 호주 갈 돈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서도 영어 공부는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정상적인 사고 과정인가? 라는 의문까지 좀 막 들기도 하면서 아무튼 스스로에게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학원 가는 거? 당연히 저도 가고 싶죠.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럼 일을 줄여라? 그럼 호주 갈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그럼 엄마한테 줄 돈을 주지 마라? 아니 제가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걷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할 얘기지만 저는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꽤 강한 책임의식을 좀 가지거든요. 그래서 언행은 좀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되 뱉을 때는 조금 자신감 있게 하는 편이에요. 스스로도 그걸 지키려고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저 당시의 말은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이었고요. 뭐 좀 서운하긴 했는데 아무튼 근데 뭐 제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뭐 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었고요. 아니 나조차도 확신을 못하는데 뭐 그럴만 했었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꽤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상황 자체를 이제 상수로 두고 엄마한테 줘야 할 돈도 충분히 주는 것도 그냥 아예 못을 받고 할 수 있는 영어 공부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그냥 이 책에서 말하는 방법처럼 일정한 양의 영어 문장을 외워보려 한번 노력해보자. 어차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고 내가 뭐 영어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또 한국에서만 공부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호주에 가서 다시 영어를 외울 건데 이건 그냥 워밍업 정도의 차원인데 회화책 문장 외우는 것에 막 엄청난 대단한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내가 그냥 무언가 영어를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에 그런 것에만 큰 의의를 두자 뭐 라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에게 그냥 위안을 주려고 했었어요. 뭐 그렇다고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뭐 몇 개월 동안 그냥 영어 문장을 주구장창 외우는 거예요. 못하면 어차피 호주 갈 건데요 뭘. 이렇게 그냥 계속 저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었던 거죠. 뭔가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하루에 영어 문장을 외운 것을 시간으로만 치면 뭐 한 20분 되나? 아마 30분도 안 됐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게 진짜 제가 완전히 외워버려가지고 그게 한 1시간 반? 한 2시간까지 간 적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처음 외울 때는 1차를 외운 거니까 뭐 1회차, 2회차를 외운 거니까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잠깐 수첩 보고 스스로가 막 좀 외우려고 노력하는 정도? 정말 그게 다였어요. 내가 상황이 안 돼서 영어 학원을 못 가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하루에 영어 문장을 제대로 못 외우고 매일 하는 것들을 매일 하지 못했을 때 그때 나에 대해 분노하고 화를 내자.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혹시 영어를 못한 것에 대한 핑계를 댈 거면 영어 학원을 못 간 것에 대해서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매일 못한 것을 제가 좀 핑계 대자 라는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영어 문장을 더 잘 외워보려 노력을 한 것인 거죠.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으니까 제 상황이 어느 정도 좀 그려지기 시작했었어요. 막 영어 때문에 알바를 어떻게 잡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마음 놓고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이제 지옥 같았던 시간, 일주일에 제가 하루에 15시간을 일하면서 잠은 뭐 거의 서너 시간 자는 그런 이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상황은 좀 거지 같긴 했었는데 마음은 또 좀 편했던 게 어쨌든 삶이 대충 설계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삶을 저는 이제 버텨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뭐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얻은 결과의 일정표 같은 거니까 저는 그냥 이제 돈이 벌릴 때까지 버텨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솔직히 좀 고된 게 맞는데 솔직히 마음도 좀 많이 울적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다시 그러한 고민을 이제는 안 해서 좀 좋았어요. 이 안에서 돈도 벌고 엄마한테 돈도 주고 또 영어 공부도 어쨌든 되긴 되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랬죠. 근데 참 자세히 쓰려다 보니까 영어 독서를 이번에도 시작도 이제 못한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미뤄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편에서는 영어 독서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독서가 나에게 준 선물,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영어를 어떻게 대했으며 영어를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어떠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난 이후 또 제가 특정한 시련을 한번 겪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영어를 어떻게 바라봤고 하는 그런 제 인식, 제가 영어를 바라보는 의식의 순서로 대본을 썼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 독서를 어떻게 했다는 뭐 그런 과정은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아무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다음에도 못 끝낼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제가 또 좀 진솔하고 자세하게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계속 풀어서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가진 의식의 흐름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